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년 후 당신의 수익률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상승장이라고 하는 게 특히 코인 같은 경우 2017년 전 세계에 불어닥쳤었고요. 21년 기억나실 겁니다. 대략 이 비트코인 반감기, 유동성의 주기, 심지어 미국의 대선 그 주기와도 맞물려서 대략 4년이라고 하죠. 25년에 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익률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한 10배, 20배? 좀 소위 말한 대박이 나면 50배, 100배?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정도 수익률 좋습니다. 기대하시는 건 좋은데 전제가 있죠. 바이 더 딥 하시고요. 떨어질 때마다 사시고 패닉셀만큼은 절대 금지죠. 존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대략적이고 평균적인 수익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마다 그 투자 금액이 다르시고요. 평균 단가가 다 다르세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얼마가 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거를 참고하는 차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건데요. 기대 수익률은 뭐냐면요. 이 정도 금액이 되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지금은 우리가 이성적이잖아요. 바이더 딥하고 오르면 팔고 나름의 계획이 있지만 진짜 눈만 뜨면 하루에 50% 100%가 오를 때 현실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미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상승장 잘 탈출을 하셨을까요? 상승장에서 탈출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무사히 탈출을 하기 위함이다. 물론 자식에게 비트코인을 주시겠다? 좋습니다. 그런 분들 제외입니다. 대부분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또 못 팔면 또 마이너스 90%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제가 기준금액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기준금액이 뭐냐? 지금 내가 주로 이제 코인을 어디 그 주요 거래소에 이렇게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거래소에 있는 나의 현재 코인의 총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투자 원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원금을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70%다? 그럼 현재 나의 기준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70%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들은 거래소를 하나만 쓰시는 경우도 있겠고 실제 업비트다, 비썸이다, 바이낸스다 여러 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쓰면 기준 금액은 업비트, 비썸, 바이낸스 현재 코인 총액을 다 합친 금액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앞으로 1년 반, 2년 후 나의 기준 금액에서 10배에서 20배 정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다? 기대 수익률. 이 정도면 탐욕을 절제하고 빠져나오기로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 기준 금액의 10배에서 20배입니다. 내가 산 가격, 원금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가격의 10배, 20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경우의 수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단순화 시켰습니다. 소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투자하시는 경우 기준 금액의 한 5배 정도 봅니다.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약 3, 4배 정도, 이더리움은 많으면 7배, 8배, 적으면 5배죠. 그냥 평균치로 그래서 5배라고 한 겁니다. 내가 기준 금액 현재 1억 정도가 있으면 한 5를 곱하면 5억이 되겠죠. 이게 나의 기대 수익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쳐봤더니 한 50% 비중이 되고 이제 그 외에 알트코인들, 폴카닷이다, 체인링크다, 솔라나다, 아발란체다 이런 코인들을 50% 정도 가지고 있을 때는 자, 비트와 이더를 합친 그 금액을 제가 1이라고 하면요. 이 비트 이더는 한 5배 정도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곱하기 5를 했습니다. 그 외에 알트코인 2번 금액에는 이제 10배에서 20배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중간값인 15를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은 5배가 되고 5천만 원이 15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놀랍게도 앞서 비트 이더에만 투자했을 때 대비 2배가 됩니다. 10억이죠. 기준 금액이 1억인데 이제 2년 후에 약 10억 정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이 25%, 나머지 알트코인이 75%인 경우죠. 그러면 이제 1번 금액,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제 2,500만 원이 되겠죠. 4분의 1입니다. 1억에 4분의 1이니까 2,500만 원에는 5를 곱하고 이제 알트코인 75%죠. 이게 이제 7,500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 15를 곱하면 나의 기대 수익률, 뭐 대략 12.55억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트의 비중이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대 수익률이 살짝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알트코인만 100%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 금액의 15배가 되겠죠. 그러면 1억 기준 15배를 곱하면 15억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앞서 봤던 5억보다 10억보다 12.5억보다 더 높은 게 지금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알트코인 비중만 늘리면 좋겠네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제 대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왜냐면요. 이걸 이제 보시면요. 일단 이 코인을 잘 적기에 팔았을 때라는 대전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첫 번째 이유, 또 내가 알트코인 매도에 실패한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도에 실패하면 기다리면 어쨌든 다시 올라갑니다. 알트코인을 또 실패한다. 이거는 마이너스 90%가 또 가능하고요. 잘못하면 상패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비트와 이더를 그래서 좀 나이가 좀 더 있으시거나 보수적인 성향은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나는 좀 젊다. 좀 더 리스크를 테이킹 하겠다. 자, 이런 분들은 알트 비중을 본인의 그 결정으로 올리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이더리움. 이제 우리가 알트코인, 소위 투자하는 이유는 최소 이더리움의 투자 수익률은 넘어야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더리움보다 수익률이 더 낮았던 코인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일부 알트코인들 상폐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심지어 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이게 이제 비트 이더 외에 다른 알트코인을 섞어주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알트 100% 글쎄요. 저는 뭐 최소한 이더리움이라도 조금 섞어주는 게 좀 더 그 균형 잡힌 밸런스를 맞춘 투자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더리움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그 기준 금액, 이건 이제 제가 그 비트코인 반감기, 지난번이죠.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쉽게 2020년 5월달 이때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 뭐 반감기 전후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죠. 이때 이더리움이 2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1년 11월달 이더리움이 590만 원까지 갔죠. 대략 25배가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이 25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더리움이 또 20배가 오르는 걸 기대하는 것은 조금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25배가 올랐죠. 제가 이 코인들을 뭐 이렇게 뭐 공격하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비교 차원에서 가져온 겁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SNT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18년 1월 달에 무려 1,000원을 돌파했었고요. 근데 21년 4월 달에 이전 고점을 기다리고 있었던 혹은 그 이상을 기대했던 코인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죠. 최고가가 21년 4월 397원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20년도 5월이죠. 이때 비트코인 반감기 시점에 S&T는 36원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400원까지 갔잖아요. 뭐 대략 한 11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몇 배 갔다고요? 25배 갔습니다. 뭐를 샀던 게 더 이익이 됐을까요? 이 S&T라고 하는 코인보다 이더리움 투자가 훨씬 2배 이상 수익률이 높았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퀀텀이라고 하는 코인도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월 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코인 중 하나입니다.
이때 무려 12만 7천 원까지 찍었었죠. 21년 4월 달 퀀텀 뭐 올랐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전보다 그 이제 고점이 많이 낮아졌죠. 4만 3,500원. 근데 이것도 20년 5월 11일 정도 이제 그 반감기 때 퀀텀이 얼마였냐? 대략 2,000원 정도 했습니다. 21년 4월 달 많이 올랐죠. 43,500원 대략 21배 정도 올랐는데요. 자, 비교가 뭐다? 이더리움과 비교를 하니까 이더리움은 25배였죠. 뭐가 더 높았습니까? 이더리움이 수익률이 퀀텀보다 더 높았습니다. 지난번 사이클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시총이 낮은 코인을 샀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반감기 전후, 쉽게 말하면 대략 바닥 근처에서 샀겠냐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50배, 100배 코인, 퀀텀을 사고 S&T를 샀을 때 10배, 20배 보고 사셨을까요? 그리고 대부분 이 바닥에서 사셨을까요? 바닥 부근. 대부분 고점에서 아마 사셨을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뭐다?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을 투자하면서 10배, 20배에 만족할 투자자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그럴 거면 그냥 이더리움 사는 게 낫습니다. 자, 혹시 50배, 100배 이상을 기다리면서 또 매도에 실패한 투자자가 많은 건 아닐까요? 자, 에이다를 봅니다. 카르다노는 뭐 그래도 꾸준히 탑 10 안에 그래도 들었던 나름 우량 코인이죠. 18년 1월 달, 이때 2,000원을 찍었습니다. 21년 8월 31일, 이때 무려 3,600원을 찍었죠. 비트코인 반감기였던 2020년 5월달, 이때 에이다가 대략 한 60원 정도 했습니다. 이게 21년 8월, 뭐 불과 한 1년 4개월 만에 얼마입니까? 3,600원을 찍었죠. 몇 배 갔습니까? 60배를 갔습니다. 60배 갔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25배 갔는데, 이 에이다는 그것보다 한 2배에서 2.5배 정도 더 많이 간 거죠. 자, 에이다는 이더리움 대비해서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런 코인을 사자는 거죠. 아발란체는 이제 그 2020년 5월 달에는 코인이 아직 그 나오지 않았었고요. 어쨌든 20년도 10월 달에 얼마였냐? 4달러였습니다. 근데 21년 11월 달 이때 피크가 130달러 찍었습니다. 대략 32배 갔었죠. 이더리움 대비해서 지금 조금 더 수익률이 아발란체가 더 좋았네요. 도지코인은 이게 좀 이제 심각하게 많이 올랐던 코인입니다. 20년도 5월달 반감기가 있었던 이때는 0.0025달러. 이게 21년, 이게 11월이 아닙니다. 21년 4월달, 5월달에 0.64달러까지 오릅니다. 몇 배입니까? 무려 250배가 넘었습니다. 자, 이런 코인을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을 사는데요. 문제가 우리가 꼭지의 판단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예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 비트코인은 현재 시가, 현재 가격 대비해서 3, 4배 정도, 이더리움은 저는 뭐 5배에서 많게는 한 7배 정도 봅니다. 현재 대비해서 1.5년, 2년 후에 그리고 탑 이제 30, 시가총액 30위 이내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대략 10배에서 20배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좋다. 물론 어떤 코인들 30배도 가고 40배, 50배 갑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서 아주 잘 잡고 기가 막히게 팔았을 때 얘기죠. 그렇다는 보장이 우리가 없잖아요. 이 정도 10배에서 20배면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시가총액 50이 바깥으로 나간 알트코인들 좋습니다. 대신에 이것들을 살려면 보통 공부 양으로는 사실은 안 돼요. 이게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홈페이지 들어가고 모든 어떤 그 의문점이 많이 이제 사라질 만큼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30분 이상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비중을 낮춰야죠. 이렇게 해서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비트코인 나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좋습니다. 그냥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처럼 저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라울팔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4년 전 가격이 이더리움이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얘기죠. 이더리움 4년 전 가격이 솔라나다.
뭐 대충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가 너무 비싸다. 그냥 이더리움을 비트처럼 저축하고 업비트 거래소 맡겨놓고 그냥 예치해서 이자를 받으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죠. 투자금이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난 지금 뭐 몇 억을 투자할 그 형편이 안 된다. 제가 만약에 투자금이 적다면 저 같으면 이제 탑 30, 시가총액 30위권 내에서 기관들이 선택한 코인 위주로 저는 담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보다는 이제 기관들이 선택을 하고 뭐 대형 어떤 거래소들 뭐 CM이다, 벡트다, 저기 뭐 나스닥이다 이미 들어가 있는 코인들에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러니까 망할 확률은 조금 줄어들고요.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격 가능성은 높겠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매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과거에 이제 이런 코인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그 서클 테더 선택한 코인, 뭐 홍콩 거래소 고액 자산가만 허용된 코인, 시티은행에서 선택했던 코인, 구글에서 선택한 11개 코인, 뭐 페이팔에서 이더리움 다음으로 선택했던 코인들, 일본 거래소 4개, 소위 말하는 4대 거래소에 상장된 14개 코인, 상승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이런 증권 토크나 쪽이죠. 글로벌 엘리트들이 찝어준 코인 투자법, 그리고 세계 최대 거래소. 제가 이거 CME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CME에 등재된 22종 코인, 세계 2위 거래소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에 이미 등재된 코인이 있어요. 이걸로 벤치마크 인덱스도 지금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코인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고, 소위 우리 투자금이 뭐 무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또 다 살 수도 없어요. 그 중에 일부, 내가 좀 확신이 왔다. 그런 코인을 사셔야 되고요. 소위 뭐 이제 24년도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 뭐 확전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대만을 뭐 중국이 침공을 한다 만다 그런 전쟁의 순간 아니면 뭐 경기 침체가 뭐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온다면 그때 추매를 계속 하는 거죠. 24년도는 지금 아직 뭐 결실을 따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24년 말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 어쨌든 추매를 하면서 존버를 하고요. 어느 순간에 매도까지 해야 이게 뭐다?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이제 쉽지는 않죠. 투자는요, 길고 긴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뭐 누구를 탓하실 겁니까? 내가 투자해서 내가 내 돈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뭘 사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할지, 또 언제 팔아야 할지, 이거 다 본인이 결정하셔야죠. 그래서 투자가 쉽지 않은 결정이고 싸움입니다. 뭐 대략 뭐 언제 파실 건지 이제 여쭤보면 뭐 오르면 팔지 뭐. 그럼 뭐 한 100배 정도 그래도 돼야지 않겠어?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알트코인 한번 실기하면 마이너스 90%또 갑니다. 또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보다 명확한 매도의 기준. 지금 나의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업비트에 지금 찍혀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10배부터 대략 한 2억부터 내가 분할로 이제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한 3억 정도 되면 탈출을 하겠다. 한 4억까지 뭐 걸어 놓고 상황 봐서 적당히 이제 털고 나오겠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으셔야 된다. 절제 매도하면, 이 매도할 때는 우리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매도하면 내가 팔았던 금액보다 그 코인 가격이 더 오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매수할 때 용기를 내서 샀는데 가격이 더 떨어진다?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바닥을 정확하게 잡았다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저는 이게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는 건 신 외에는 없습니다. 자, 투자의 성공이 뭘까요? 우리가 두려울 때 용기를 내는 거고요. 탐욕, 탐욕이 이제 곧 있으면 막 끌어오를 때가 옵니다. 이제 이게 뭐 올해일지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절제에 달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뭐 감당할 수 있는 빚을 내면 어떻겠냐? 우리 구독자분이 그 댓글로 남겨주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빚을 비투, 영끌을 자체를 안 합니다.
저는 빚 자체를 싫어합니다. 근데 뭐 이제 아파트를 산다, 뭐 할 때 이제 빚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뭐 감당할 수 있는, 근데 제 주변에 어떤 분이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 그 이제 그 뭐 나름 선배님이겠죠. 저한테 와서 내가 실은 빚을 한 지금 5천만 원 내서 뭐 주식 투자하고 있고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 달 이자 한 2, 30만 원 돼. 나 이거 지금 감당할 수 있거든. 근데 코인 언제 오를까? 주식이 좋을 것 같아? 코인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2022년 말이었습니다. 2023년 초,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그 하락장 겨울이었잖아요. 그때 뭐 이게 그렇죠. 이자만 2, 30만 원 내는 거 뭐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 2년, 3년, 그 언제 이게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휴지 조각이 된 코인과 주식을 붙들고 가는 거 쉬울까요? 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이제 소위 B2 영끌에서 성공한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성공을 했다고 해도 탐욕으로 다시 한번 나락으로 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B2 영끌보다는 현금 되는 범위 안에서 사는 게 그냥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그냥 그걸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현금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걸로 코인을 사고 적당할 때 빠져나오는 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